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세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추세선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수평 지지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항선 및 지지선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받던 구간에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선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지지선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지지받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구조입니다. 제가 왼쪽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격 상승 중 저항으로 인해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이후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해당 구간은 더 이상 저항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이 지지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번 진행하는데 리테스트를 성공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한 번 더 아래에서 받았던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자, 제가 리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가정을 한번 볼게요. 자, 리테스트를 성공해서 이전에 봤던 이 C에 대한 저항을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시도를 하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부분 또 이제 이전까지는 저항으로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지지선, 2번 지지선, 자, 두 개의 지지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후 이 지지선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해야겠죠. 리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리테스트를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리테스트를 한번 하게 되는데 리테스트를 성공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가정하에 볼게요. 자, 리테스트를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이제 이전에는 지지선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또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단 부분에 이전에 만들어졌던 1번 지지선 이게 있죠. 이거에 대한 한 번 더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평 매물대 그리고 수평 지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지지를 성공하고 이제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분명히 2번 지지선으로 이제 역할을 하던 게 반대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가격이 튕겨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제가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승 중인 파동, 상승 파동이 보이시죠? 이 중에 저점을 줄로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상승 추세선이라고 불려요. 반대로 이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상승 중 고점에 대한 저항선이라고 불려요. 네. 자, 상승 중 만약에 이제 지금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이후 어떤 걸 거쳐요? 리테스트를 거치죠. 네. 분명히 저항받던 구간이었는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 리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이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반대로 이렇게 상승 추세 중인데 반대로 아랫부분 이제 하단에 대한 지지선을 이탈하게 돼요.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락이 나오겠죠, 맞죠? 자, 하락이 나왔는데 이후 아까 전에 상승도 이제 저항에 대한 돌파를 이후 이제 지지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봤던 지지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게 돼요. 아까 전에는 분명히 얘가 이제 우리가 저항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탈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 역할을 하던 이 추세선이 반대로 강한 저항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리테스트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가격이 강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상승 중인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하락 추세선은 아까 상승 추세랑 반대로 위쪽에 하락 중인 저항 부분에 대한 선을 일자로 이렇게 딱 연결하게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봤던 지지 구간을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하락 중 저점에 대한 지지선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채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많이 불려요. 자, 이렇게 하락 중인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하락 중인데 위쪽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이 저항이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돌파를 하고 이후 이 저항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리테스트를 성공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실패하게 되면 한 번 더 아래에 있던 이제 곧 그 저점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이제 다시 지지를 받게 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가격이 하락 중 아래쪽에 이탈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한 번 더 이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었던 이 아래 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리테스트를 하게 돼요.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아주 강한 하락이 나옵니다. 보통 하락 추세선에서 리테스트를 아랫부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와요. 보통 대부분. 근데 리테스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이 하락 중인 추세가 상승으로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한번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 중 하단에 대한 지지선을 일자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요. 쭉 연결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위쪽에 대한 한 번 이탈이 나왔죠. 근데 리테스트를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도중에 아래를 이탈해버려요. 맞죠? 상승 추세 중 가격이 이탈돼버려요. 자, 이탈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스트를 진행하죠. 근데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이 추세, 상승 중인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추세선은 끝났어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은 끝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하락 추세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하락 추세선이죠. 자, 위쪽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 저항선 연결하고 아래 지지선에 대한 저점을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보면은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나와버려요. 이탈이 나오면 제가 말했죠? 아주 강력한 하락이 생겨요. 엄청 강하죠. 강한 하락 이후 현재 지금 리테스트를 한 번 진행했고 2번 진행했어요. 자, 만약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건데, 요걸 만약에 보통 3번 정도까지 이제 요거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보통 그래요. 3번 정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데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 상승 추세선, 뭐 하락 추세선 요거 하나만 잘 그리더라도 현재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그러면 상승하는 추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하고 이제 팔아야 되는 이 고점, 팔아야 되는 고점을 이제 봐야죠. 내가 이쪽에서 구매를 했다. 상승 추세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본다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뭐 익절이죠. 여기서 구매했으면 익절이죠. 익절 라인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익절하고 한 번 더 이 리테스트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후 성공한다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락 추세선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가 이쪽에 앞에서 구매를 하고 위에서 팔았는데 위쪽에서 이게 팔았죠. 팔고 이후 이제 이탈이 나오고 이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를 실패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까지. 그러면은 뭐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락 이후에 무조건 한번 튕겨 올라와요. 거의 100%. 하락 이후 한번 큰 반등이 옵니다. 하락하는 길이가 클수록 큰 반등이 나와요.
하락 이후 큰 반등이 나왔죠. 이제 강한 심장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이후 이쪽에서 지켜보는 거죠. 얘가 뚫을 수 있나 없나 지켜보고 못 뚫는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인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그러면 아직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하락 진행 중이고 아직 상승에 대한 신호는 없어요. 왜?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이 저점을 연결해요.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한 위쪽에 대한 저항이 나올 때까지. 자, 지금 하락 중인 추세가 지금 리셋을 겪고 있고 이후 큰 상승으로 위쪽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내려온다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상승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하락 관점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